서울에 거주 중인 40대 여자입니다. 여러분은 유전이라는 것에 대해 얼마나 믿고 의지하고 계신가요? 저는 물론이고 제 아들아이는 유전이 너무나 무서워서 늘 머리에 경각심을 새기고는 해요. 그 원인으로는 저의 전남편이자 아들아이의 아빠인 그놈 때문입니다. 바람도 유전이다 라는 말이 있죠. 제 아들아이가 늘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건 아빠였던 그놈의 바람기 때문이에요. 저는 여자의 미친 인간과 이혼을 했습니다.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자식이 있는 걸 후회했던 순간이 이혼할 때였어요. 사랑하는 내 아이한테 이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혼의 슬픔을 겪게 해야 하다니. 그것만큼 마음 아픈 일이 없네요. 뭐 더 길게 서론을 끌 것 없이 지금 바로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잘 들어주세요. 저와 그 인간은 대학 시절 처음 만나게 되었어요. 그 사람은 제가 강사로 아르바이트를 나갔던 곳의 원장이었죠. 저는 수학과를 나왔어요. 그래서 방학 특강식으로 해서 학원에서 일을 하고는 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학원 개체 수가 많질 않아서 아르바이트였지만 경쟁률이 치열했죠. 대학교 2학년 학생, 초임 대학 강사의 사이로 저와 남편은 처음 만났습니다. 당시 제 나이가 겨우 22살이기도 했지만 남편은 10살 연상이라 또래 남자아이들보다 얼마나 어른 같고 멋지던지요. 외모가 뛰어나지는 않았지만 지적인 매력이 많은 남자였어요. 나보다 나이는 10살이 넘게 많았지만 우리는 수학이라는 공통사를 통해 서로 호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인 사이가 되었죠. 사귄 지 2년이 되고 대학교 졸업을 앞둔 어느 날 남자친구가 깜짝 프로포즈를 했어요. 미연아, 너 곧 졸업인데 우리 결혼하는 게 어떨까? 작년에 네가 빨리 결혼해서 아이 낳고 젊은 엄마가 되는 게 꿈이라고 했을 때부터 마음 먹고 있었어. 나랑 결혼해 줄래?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너무 유치하고 말도 안 되는 프로포즈죠. 하지만 당시엔 남편이 제 첫 남자친구였고 사랑보다 동경에 가까운 마음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나이 차이가 많았지만 부모님 역시 결혼을 허락해 주셨죠.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그저 제가 좋다고 하니 허락해 주신 결혼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쉽게도 저는 시댁에서 신혼생활을 하기로 했어요. 특히 시어머니가 며느라기는 시댁에서 살아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셔서 반대를 할 수 없는 분위기였습니다. 남편의 말로는 시댁에 오래 일한 가정부 이모님이 따로 계셔서 제가 집안일을 할 필요는 없다고 했죠. 혼수나 예단 등은 시댁에서 많이 배려해 주신 덕분에 결혼식 비용 정도만 친정에서 부담했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제 친구들 중에서 가장 먼저 결혼하는 신부가 되었고요. 나중에 결혼식 하객 단체 사진을 보는데 제 하객들과 남편 하객들 나이 차이가 얼굴로 느껴질 정도였어요. 언젠가 우울할 때마다 이 사진을 꺼내보면 웃을 수 있을 거라는 말까지 했답니다. 결혼을 하고 시댁에서 지내면서 의외였던 점 중 하나는 시아버지였습니다. 늘 멋스러운 베레모를 쓰시고 세미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은 모습을 고수하셨는데 말씀을 안 하시면 무뚝뚝하고 근엄하신 분위기라 무서웠거든요. 결혼 전에 첫인사를 드릴 때부터 신혼 초까지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이 시아버님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였죠. 어찌 보면 낯선 시댁 생활을 하던 중 결혼 2년 차에 아들아이가 저희 가족에게 선물처럼 왔습니다. 저는 늘 말하던 젊은 엄마가 되는 꿈을 이룬 셈이었어요. 하지만 기쁨과 불행은 함께 오고 아들아이가 태어난 지 1년도 채 안 돼서 시아버님이 뇌졸중으로 돌아가셨어요. 평소에도 고혈압 약을 꾸준히 드시고는 있었지만 이렇게 급작스럽게 저희 곁을 떠나실 줄은 몰랐거든요. 시간이 지난 지금도 정신적인 지주였던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건 제게 너무나 큰 슬픔이었습니다. 시댁에서 제가 유일하게 대화를 하며 마음 편했던 분이 저희 시아버지였으니 말이죠. 시어머니는 곱게 자란 공주님 같은 분이었어요. 시집살이를 시키거나 나쁜 관계는 아니었지만 딱히 정이 있는 관계도 아니었습니다. 대신 아들바라기라서 제가 남편에게 소홀하거나 뭐라 하면 그 고운 분이 싸움닭같이 변하기는 했어요. 아들아이가 중학교 2학년이 되고 사춘기가 찾아왔을 무렵이었습니다.
대학 동기이자 친한 친구가 간만에 전화가 왔었어요. 있잖아. 이거를 내가 너한테 말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얼마 전에 영미 기집애랑 서울에 있는 전시회에 갔었거든? 영미가 너희 남편 바람났다고 쌩 난리를 어디서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추문을 듣고 와서 입에 올리는지 내가 주의 좀 줬다. 그런데 아니라고 얘기하고 싶어도 이게 내 귀에까지 들어오니까 영 찝찝해서. 신상도 상세해. 우리 대학 한참 후배라는데 나이도 20대 후반이라던데 너 혹시 짐작하는 사람 없어? 친구 얘기를 듣는데 갑자기 얼마 전에 아들아이가 SNS를 하다가 휴대폰으로 아빠는 자기 생일도 안 챙겨주면서 이런 누나 생일은 챙겨주냐고 툴툴거리며 사진을 보여줬던 일이 생각났습니다. 아휴, 야, 참나.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그래. 우리 그이가 무슨 바람이야. 이번에도 학원 분점 하나 더 내면서 거기다 특강까지 한다고 얼마나 힘들다고 했는데 내가 옆에서 그 준비 다 도왔고. 그치? 그래. 내가 괜히 헛소문일 줄 알았어. 아휴. 여자의 예감이랄까요? 뭔가 알 수 없는 불안함이 밀려오더군요. 그날부터 남편의 SNS나 휴대폰 메시지를 살펴보게 됐습니다. 참 어설픈 남자인 게 휴대폰 잠금도 안 걸어놓고 그 여자와의 여행 사진도 커플처럼 서로 같이 설정해둔 거 있죠? 바람을 눈치채고 나니까 카드 사용 내역서에서 불륜의 흔적들이 잘도 보였어요. 그냥 지나쳤던 부분들이 인식하고 나니까 얼마나 많던지요. 시간이 갈수록 대범하고 공개적으로 바람을 피우고 다니길래 상간녀가 일하는 학원을 수소문해 찾아갔습니다. 직원 안내에 따라간 곳은 원장실이었어요. 그 어린 나이에 어떻게 학원을 차린 건지는 모르겠다만 꽤 화려한 학원이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원장실 소파에 앉아 기다렸더니 상간녀가 나왔습니다. 흥신소 직원이 건네준 사진으로만 보다가 실제로 보니 소심해 보이는 회사원 같은 이미지더군요. 인사 한마디 없이 냅다 상간녀 뺨을 때렸습니다. 나 누군지 알아? 너랑 바람 피우는 김수철 와이프야. 어디 겁도 없이 가정 있는 남자를 건드리기는? 네? 여긴 어떻게 알고... 아이고, 부인하지는 않네. 보통 이럴 때 머리 나쁜 애들은 무슨 바람이냐고 딱 잡아떼야 되는데 말이야. 하지만 똑똑하지도 않은 것 같아. SNS에 커플 사진 도배하고 출장 가장한 여행 버젓이 같이 다니는데 모를 것 같았니? 엄청 대범하네. 공개적으로 소문도 다 내고 다니고. 이것 보세요.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여기는 엄연한 제 사업장이에요. 무대뽀로 여기까지 막 찾아오셔서 다짜고짜 때리시면 어떡해요? 제가 폭행죄로 신고하면 어쩌려고 이러세요. 교수님도 부인 이런 분인 거 아세요? 천사 같은 아내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얼굴에 철판을 깔고 다녀서 네가 불륜을 저지르고 다니는구나. 뭐? 폭행? 폭행죄라니. 네가 먼저 공개적으로 불륜 저지르면서 우리 가정에 폭력 휘둘렀잖아. 정신적인 폭력은 폭력 아니야? 그리고 너 진짜 폭행이 뭔지 보여줄까? 지금 네 머리채 잡고 네 수강생들 공부하는 교실로 쳐들어가서 홍군형 내줘? 어디 한번 개망신 당해볼래? 아니 사모님, 일단 진정하시고요. 저도 엄연히 지금 피해 입은 거예요. 그리고 무슨 말을 그렇게 무섭게 하세요. 긴 말 안 할 테니까 조용히 마무리하고 싶으면 휴대폰 들고 와. 내 앞에서 김수철한테 헤어지자고 메시지 보내. 그냥 이혼하고서 그런 쓰레기 같은 놈 상간녀한테 주고 끝내지 왜 이혼을 하지 않았냐고요? 아들아이 때문이었어요. 그래도 애아빠인데 남편이 죽은 것도 아닌데 아이를 아빠 없이 자라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상간녀는 그 와중에 자기 체면이 중요했던 건지 정말로 헤어지자는 문자를 보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남편은 씩씩거리며 제게와 따지더군요. 무슨 생각으로 학원까지 찾아가서 협박을 했냐고요. 당신 나 지금 건들지 마. 나 오늘 정말 많이 참고 참아서 이 정도로 끝낸 줄 알아. 아니면 당신 학원 수업에 상간녀 데리고 찾아갈까 했어. 얼마나 살아있는 참교육이야. 존경받는 김수철 원장님, 알고 보니 인성 쓰레기였다. 이런 걸 학생들한테 라이브로 보여주는 거지.
내가 차마 우리 아이들 아빠 얼굴 먹칠할 수 없어서 대신 그 여자 찾아간 건데. 그냥 이혼이나 해. 나 그 여자랑 못 헤어져. 누구 마음대로 헤어지래? 이것 보세요, 김 원장님. 내가 여지껏 당신이랑 같이 살면서 당신이라는 남자가 참 뻔뻔하고 이기적이란 거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네. 그 여자랑 바람난 거 누가 제일 먼저 발견했는지 알아? 당신 아들! 당신 아들이 SNS 하다가 그 여자 생일 파티 해준 사진 나한테 보여주더라. 부끄럽지도 않아? 아들내미 생일 파티도 안 해주면서. 긴 말할 것도 없어. 내가 처음이니까 봐줄게. 대신 두 번은 없어. 지금 당장이라도 이혼 소송하고 별짓 다 하고 싶지만 애 때문이라도 참는다. 알아서 정리해. 안 그럼 둘 다 매장시켜버리는 수가 있어. 남편과 상간녀 앞에서 센 척을 했지만 저도 남편의 바람은 처음이라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떨리기도 하고 걱정이었어요. 혹시나 모를 이혼이나 여러 문제를 방지하고자 자료도 많이 찾아보고 드라마나 영화를 참고하기도 했죠. 다행히 제가 먼저 선수를 치고 강하게 나간 게 먹힌 건지 남편의 첫 바람은 무사히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진짜 심각했던 고비는 머지않아 또 저희 가족에게 찾아왔습니다. 대학 동기들과 모임에서 있었던 일이었죠. 꼭 어딜 가면 셈이 많은 친구가 한두 명은 있잖아요. 희진이라는 제 대학 동기도 바로 그런 부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날도 식사 잘하고 카페 가서 기분 좋게 수다를 떨고 있는데 저를 콕콕 찔러대더라고요. 아이고, 이번에는 또 누구더라? 갤러리 대표라든가? 몇 년 전에는 어린 여자랑 바람나더니 이번에는 돈 많은 여자야? 대단하다. 네 남편도 곧 있으면 환갑 바라볼 나이 아니니? 야, 송희진. 너는 진짜 오랜만에 동기들 모여서 분위기 좋은데 그딴 소리나 하고. 너는 아군이니 적군이니? 25년을 알았지만 아직도 헷갈려. 뭐를 내가 틀린 소리 했니?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얘 남편 바람난 거 모르는 사람 있어? 사실을 말하는데 왜 그래? 그래, 희진아. 너는 남편 없이 아직 혼자 사니까 모르겠지만 남의 결혼 생활에 대해서 터진 입이라고 함부로 말하면 정말 그 입 터지는 수가 있다. 난 바람난 인간 때문에 기분 잡쳐서 먼저 일어날게. 더 이따가 가. 친구들이 기분 상해 집에 가는 저를 붙잡으려고 했지만 사실 남편의 두 번째 외도가 소문이 나서 주변 지인들 얼굴 보기도 민망했습니다. 그 대단한 로맨스 때문에 이번에는 집을 아예 나가버렸거든요. 친구가 빈정상하게 말하기는 했어도 사실 남편 나이 50대 후반이고 환갑을 앞둔 마당에 10살이나 어린 여자랑 또 바람이 났다니 입에 올리기 싫을 정도로 창피했어요. 몇 년 전 남편의 외도 이후 있던 정도 떨어지고 아들아이가 고등학교 다닌다고 뒷바라지 하다 보니 저희 부부는 껍데기만 남았지 별거 아닌 별거 상태를 유지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 보면 자주 본다 할 정도였죠. 남편은 시댁에서 시어머니랑 지내는 날이 많아졌고 저는 아들아이와 학교 근처로 분가라한 상태이기도 했고요. 그러다 몇 달 전에 남편의 학원 분점 오픈식이 있던 그날 두 번째 상간녀를 만나게 됐던 겁니다. 남편은 그 당시 평균적으로 3년마다 학원 분점을 열었는데 늘 넓은 평수로 지었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말도 안 되게 작은 사이즈로 운영을 하겠다고 해서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작은 규모면 돈이 안 되는데 저 인간이 왜 저렇게 하나 싶었죠. 안녕하세요. 김수철 원장님 아내분이시죠? 저는 원장님 건물 건물주예요. 만나 뵙고 싶었는데 잘 됐네요. 생각보다 미인이시네요. 나이가 있으셔서 관리가 하나도 안 됐을 줄 알았는데. 대체 건물주가 학원 오픈에는 왜 온 건지. 그 건물주라는 여자는 저를 만나자마자 어퍼컷을 날리는 당돌함이 있더군요. 느낌이 쎄한 것이 선빵을 맞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기운이 올라왔어요. 건물주라는 그 여자는 누가 봐도 화려하고 돈 좀 있으면서 자신의 욕망에 솔직할 것 같은 여자였어요. 저희 둘 다 40대이고 알 거 아는 나이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요. 김 원장님이랑 이혼해주세요. 솔직히 그이가 저랑 만나는 거 아내분한테 숨겼을 리는 없을 것 같고 이미 소문 다 나지 않았나요?
여기 학원 강사로 들어오는 사람들도 저한테 사모님 소리 하는데 자존심 안 상하시려나요? 지금 저한테 이혼하라는 말이에요? 김 원장님이랑 저 사업 파트너이자 서로 사랑하는 사이예요. 뭐 그쪽이랑 결혼 생활한 것에 비하면 기간은 짧지만 뭐 글쎄요. 마음의 깊이는 제가 그쪽보다 훨씬 깊을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이는 그렇게 생각하던데. 그래서 이번 오픈 준비하면서 만난 사이다 이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고작 그 정도 만나놓고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뭐 서로 알고 지낸 기간 가지고 누가 그 사람이랑 살 거네 말 거네 그거 따지자고 하는 거예요? 이것 보세요. 집도 서로 다르고 별거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이참에 정리하시죠. 내가 같은 여자로서 봐도 그쪽 인생이 안타까워서 여자로서 동정해서 하는 말이에요. 걔 풀 뜯어먹는 소리하고 앉아있네. 아니 그쪽이 나를 언제 봤다고 이렇게 띄엄띄엄 보세요? 댁이 뭔데 이혼하라 마라 하는 거냐고. 어쩌면 이렇게 남의 남편이랑 놀아나는 것들은 하나같이 얼굴에 철판을 깔고 있나 모르겠네. 보통 분은 아니라고 들었지만 사모님 참 교양머리 없으시네요. 내가 교양머리가 없어? 너는 그럼 뇌가 없니? 너 같으면 상간녀가 이렇게 나오는데 교양 챙기겠어요? 뭔가 착각하나 본데 김수철 그 인간 바람 처음도 아냐. 잔잔바리로 바람핀 거 나열하면 두 손으로도 모자라고. 대표님도 스쳐 지나가는 바람 같은 거에 연연하지 않는 게 신상에 이롭다는 말이죠. 글쎄요. 다른 여자들은 어땠는지 몰라도 저는 아닌데요. 어머님은 저를 꽤 마음에 들어 하시던데요. 나 몰라라 하는 며느리보다 더요. 상간녀는 시댁에 드나들 정도로 개념이 없었고 그런 여자를 만나는 남편이나 그런 관계를 용인하는 시어머니나 다 똑같은 인간 같아 보였습니다. 눈물이 터져나올 것 같은 걸 꾸역꾸역 참고 부들부들 떨리는 손을 간신히 진정시켜가며 저는 오픈을 마무리했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지인들에게 인사를 하고 남편 차에 올라탔어요. 차에 올라타자마자 크게 말싸움을 했죠. 처음은 몰라도 두 번째는 없다고 했어. 그런데 또 저런 여자랑 바람이나? 눈 좀 높여. 취향 좀 바꾸라고. 저게 뭐니? 이혼하자. 뭐? 진짜 어이가 없다. 뭐 이혼? 누가 먼저 할 소리를 가해자가 꺼내네? 이게 맞나? 저 사람이랑 같이 살 오피스텔 구했어. 어차피 우리 별거 중이었고 이제 이혼할 때도 됐잖아. 이혼 서류 준비할게. 당신 어머님한테도 데려갔다며? 아주 대단하다 대단해. 눈물겨운 로맨스 났네. 당신이 항상 이렇게 빈정거리면서 말하고 날 더러운 인간 취급하는데 질렸어. 애도 다 컸고 우리 정리하자. 서로 자유롭게 놓아주자고. 내 말 못 알아들어? 당신 그 정도로 머리 나쁜 사람 아니잖아. 내가 다시 한번 말해줄까? 당신이랑 나는 여기서 끝이라고. 도장 찍으면 다 해결돼. 아이고, 해결 좋아하네. 누구 좋으라고 합의 이혼해줘? 미쳤니 내가? 당신이랑 저 여자한테 위자료 받고 재산 분할에 양육권, 양육비 청구 소송하면 했지. 그냥은 못 헤어져. 그렇게 알고 있으라고. 당신은 가족끼리 꼭 그렇게 계산적이어야 해? 당신 공부 잘한다며. 당신 국어 시간에 졸았어? 그런 건 계산이 아니라 보상이라고 하는 거야. 나 이제 당신 여자로 안 보여. 매력도 없고 사랑하지 않아. 웃기고 앉아있다. 적당히 헛물켜. 그러는 나는 당신 남자로 보여? 환갑 앞두고 매력? 사랑 찾아? 그러니까 당신이 안 되는 거야. 소송이든 뭐든 마음대로 해. 나 좀 놔줘. 그게 뭐든. 감정적으로 서로를 실컷 핥히고 난 다음 저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이혼소송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 만반의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혼을 하겠다 마음먹기까지는 쉽지 않았지만 남편의 행태도 도저히 참을 수 없었고 제 아들아이에게 이야기를 하니 아들아이도 제 결정에 따르겠다고 했어요. 아들아이도 다 컸고 성인이 되었겠다. 제 사정을 이해를 못할 나이는 아니었거든요.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니까 오히려 찬성하는 것 같기도 했고요. 확실한 승소를 위해 흥신소를 통해 법적인 제재를 받지 않는 선에서
서로 포옹하는 사진이나 같은 집에서 머무는 행적들,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등 외도 증거 자료도 확보했습니다. 사실 저 이혼은 진작에 했었어도 상관없었어요. 아들아이가 어느 정도 컸을 때부터 저도 제 학원을 차려서 운영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먹고 살 걱정은 없었죠. 입시 학원으로 나름 잘 나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도 남편 명이라서 제가 모아놓은 돈과 대출을 받아 새 아파트로 이사를 갈 예정이었습니다. 남편과 이혼 소송을 하면서 제 일도 하고 아들아이 뒷바라지도 하니 시간이 쏜살같이 흘러가더군요. 몇 달이 지나고 주변 지인들 얘기를 들어보니 상간녀와 아예 살림을 차렸다고 했습니다. 원래 무슨 일을 하던 요란법석을 떠는 사람이라 남들이 모를 수 없었겠죠. 진짜 미친놈이라는 소리가 절로 나왔습니다. 나이가 들더니 수치스러운 것도 모르고 부끄러움은 저와 아들아이의 몫이었죠. 남편 앞에서는 당당하게 이렇게 끝내는 게 맞다 호통쳤지만 20년을 넘게 부부로 살아왔는데 왜 미련이 없겠어요. 남편의 불륜이 제게 내려쳐지는 채찍 같기도 했고요. 여자로서의 자신감이 사라지고 남편의 모든 말과 행동들이 저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반증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제 모든 게 마무리를 향해 흘러가는구나 마음의 정리도 해나갈 무렵 예기치도 않은 곳에서 문제가 터졌습니다. 남편이 반년 만에 제가 사는 아파트로 돌아온 거였죠. 그것도 양손에 짐 한가득 들고서요. 당신이 여기는 무슨 일이야? 왜 짐 들고 집에 왔어? 이혼 소송 중이야. 여기 왜 온 거냐고. 가서 네가 그렇게 좋아 못 사는 그년한테 가서 살아. 여기는 왜 와? 어딜 들어오냐고. 나 벌 받나 보다. 나 암이래. 이제는 하다하다 암이라고 쇼를 하니? 그래, 얘기나 한번 들어보자. 무슨 암이라는데? 위쪽으로 암이 생겼다고 하더라. 빨리 수술 날짜 잡아야 해. 악성 종양인 거 확인하고 오는 길이야. 그러니까 당신 암인 거 알겠는데 왜 여기로 오냐고.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하면 되지. 당신 새 와이프 있잖아. 그 여자랑 병원 가서 알아서 해결해. 당신이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사이가 안 좋아졌어. 거의 헤어졌다고 보면 돼. 그거 뭐? 위자료 청구 소송은 당연히 당신 잘못한 거니까 내가 피해 보상 받아야지. 그게 당연한 거야. 그래서 나한테 와서 뭘 어쩌자는 거야? 당연한 걸 왜 물어? 수술하려면 당신이 보호자 해줘야지. 당신 뭔가 굉장한 착각을 하는 모양인데 우리 곧 이혼 소송 마무리될 거야. 남이라고 당신하고 나. 당신이 죽던 살던 상관없다는 말이야. 무슨 그렇게 정없는 말을 해. 아직 부부잖아. 서류상으로든 현실에서든. 헛소리하지 말고 나가. 나 어차피 지훈이랑 같이 살 집 구했어. 한 달 내로 이 집에서 나갈 거야. 보호자라니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해. 한 번 실수한 거 가지고 이래? 어떻게 사람 목숨보다 중요해? 당신 위에 암 생기면서 머리에도 이상 생긴 거 아니니? 진짜 뭔 개소리야! 남편은 개념 없기로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가장 첫 번째였기에 더 이상 말을 섞었다가는 저까지 이상할 것 같아서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어차피 이사갈 집은 구해놓은 상태였기에 그쪽이 임시거처로 대충 필요한 것들을 사두고 아들아이와 함께 지냈죠. 그랬더니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오더군요. 집에도 없고 무슨 일이냐며 들어오라고 하셨어요. 어머님이 여기는 웬일이세요? 집사람이 집을 이렇게 비우면 쓰나. 며칠이나 없었다면서. 어디 갔다 온 거야? 그건 제가 알아서 할 일이죠. 그나저나 어쩐 일이세요? 저거 말하는 것 봐봐. 아니, 당연히 내 아들이 여기 있다는데 와야지. 너도 얘기 들었지? 애비가 암이란다. 내 아들이 암이라니. 하늘도 무심하시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원. 아휴, 수술은 언제 하기로 했니? 수술이요? 저는 모르는 일인데요. 그걸 왜 저한테 와서 물으세요? 그 사람 아직 병원 안 갔어요? 너는 안 사람이 그런 것도 안 챙기고 뭐 하는 게야? 어머님 죄송한데 저 이제 이혼 소송 곧 마무리되고 그 사람이랑 남이에요. 그 사람 일을 왜 저한테 와서 물으시는 건지 이해가 안 되네요. 넌 아직도 이혼 이야기니?
이번에 애비 얘기 들어보니 그 여자랑 정리 싹 했다더라. 남자가 실수할 수도 있지. 좀 참고 살아. 제가 뭐를 더 어떻게 참고 살까요? 지난 20년간 저희 부부의 세세하게 다 말씀드릴 순 없지만 남편 외도나 가볍게 바람핀 거 다 따지면 두 손도 모자라요. 어디를 어떻게 더 참아야 할까요? 이번에 그 여자는 어머님 집도 자주 다녀왔다면서요. 그런 소리 어디서 어떻게 들었는지는 몰라도 손주 애미 네가 조강지처인데 뭐가 문제야? 어머니나 그 사람이나 참 세상 편하게 사네요. 그 여자가 저에게 직접 어머니 집에 다녀왔고 마음에 들어 하시더라고 했어요. 어머님, 그러실 수 있어요. 어머님은 늘 애비 편이잖아요. 그러니 마음에 든 그 여자 새로운 며느리로 맞이하세요. 저는 이제 다 끝내고 사라질게요. 아직은 이혼한 거 아니잖니? 이렇게 된 거 아범 살려놓고 보자. 조금만 더 참아. 여전히 자기 아들밖에 모르는 시어머니를 보면서 남편의 이기적인 유전자가 여기서 비롯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 먹이겠다고 여러 가지 몸에 좋은 음식들을 잔뜩 두고 가셨고요. 얼마나 지났을까 남편이 잠에서 깼는지 거실로 나왔습니다. 여보, 오늘은 나랑 얘기 좀 하자. 도대체 어디가 있었던 거야? 그걸 당신이 왜 궁금해? 당연한 거지. 당연히 걱정되지. 마누라 어디 갔는지 안 궁금해하는 남편도 있어? 아이고, 감사한 일이네. 나는 당신이 지난 반년간 어디가 있는지 안 궁금해했잖아. 그러니까 당신도 참 특이해. 나 어디 있었는지 왜 안 물어봐? 당신은 움직일 때 여기저기서 여자들이 움직이는 소리가 나는 사람이거든. 굳이 뭐하러? 내가 신경 꺼도 행적이 뻔한데? 나 입원하게 병원 좀 같이 가자. 수술도 하고 나도 살고 봐야지. 보호자도 해주고 병간호도 좀 해주라. 나 죽을 수도 있다는데 그게 그렇게 힘들어? 한 번 실수한 건데 그냥 용서해주면 안 되냐고. 한 번 실수 좋아하시네. 내가 왜 당신 병간호하고 죽는 것까지 지켜봐야 해? 미쳤어? 어머님한테는 그 여자랑 헤어졌다고 했다며. 아직 안 헤어진 거 다 알아. 그 여자한테 병간호 해달라고 해. 진짜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그 사람한테 이런 모습 어떻게 보여줘. 위암이라는데 살도 빠져서 얼굴도 이상해졌어. 너 미쳤니? 그럼 나한테는 보여줘도 되냐? 참 지겹다 지겨워. 나 당신 아버지 진짜 존경했어. 내 인생 스승이었고 그 아버지 아들이라서 이날 이태껏 많이 봐주고 살았다. 앞으로 내 인생에서 꺼져줘. 말 같지도 않는 소리를 하는 남편에게 한 소리하고 나왔습니다. 어차피 이사가는 날짜가 2주 남짓 남았었고 남편은 본인 집에 있는 거니까 제가 나가라 뭐해라 할 수 없는 처지여서 차라리 제가 집을 나와 아예 화실에서 생활했습니다. 얼굴을 봐봤자 보호자 해줘, 병간호 해줘, 나 죽을 수도 있대 이런 말만 되풀이할 게 뻔했거든요. 사실 중간에 어떻게 제 번호를 알았는지 상간녀에게 연락도 와서 잠깐 만나기도 했습니다. 저한테 이렇게까지 소송하셔야겠어요? 요즘 그쪽 학원도 잘 되고 수강생도 많이 몰린 거 알아요. 돈도 벌 만큼 버는 사람이 돈 굳이 필요하신 거 아니잖아요. 소송 취하해주세요. 뭔가 착각하시나 본데 이미 소송 시작한 지 9개월 가까이 됐어요. 제 손을 떠났다고요. 소송 취하?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 정신적인 고통이랑 전부 다 해서 손해배상 청구하는 거야. 그래봤자 억도 안 되고 너희 두 년놈들한테 큰돈 아니라는 것도 알아. 하지만 어떻게든 너희가 그렇고 그런 더러운 인간들이라는 거 법적으로든 서류로든 흔적을 남길 거야. 꼭 일을 이렇게 꼬이게 해야겠어요? 그냥 좋게 끝낼 수는 없는 거예요? 쉽게 갈 수도 있잖아요. 네, 꼬이게 해야겠네요. 당신이 나한테 메시지 보낸 것도 법정에 제출했어. 아줌마 진짜 구질구질하게 위자료 소송까지 해야겠어요? 추하게? 라고 보낸 거 말이야. 이런 메시지 받고 어떤 조강지처가 쉽게 이혼해주니? 한편으로는 고마워. 너가 머리가 나빠서 나한테 유리한 증거도 던져주고 남편이랑 대놓고 불륜해서 외도 증거 자료도 쉽게 구할 수 있었고 말이야. 아름다운 이별은 무슨
저는 그 두 사람이 찾아와 협박도 하고 애걸복걸을 해도 굽히지 않고 이혼 소송을 마무리했습니다. 무사히 제 명의 아파트로 이사도 마쳤고요. 남편과 상간녀에게 각각 몇 천만 원의 위자료를 받았고 남편 앞으로 된 재산이 꽤 많아서 20년간 결혼 생활의 제 기여도를 책정해 6억 원 가량의 돈을 재산 분할 받았습니다.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최대로 모두 받은 것이 된 셈이었죠. 얘기를 전해 듣기로 남편은 결국 80대인 시어머니를 보호자로 앞세워서 병원에서 위암 수술을 했나 보더군요. 수술 받기 전 주변에 자신이 암 판정을 받았다고 죽을 수도 있다며 그렇게 작별 인사를 해댔다고 합니다. 위암 극초기였고 수술을 하고 나서 관리만 잘해주면 문제없는 단계였는데 말이에요. 물론 그 인간이 아닌 다른 사람이 그런 암 소식을 전해왔다면 저도 진심으로 걱정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인간이야 뭐 어떻게 되든 말든 제가 상관할 바는 아니니 나 몰라라 했죠. 그 와중에 우리 아들아이는 상처받은 엄마에게 기쁨을 주려 한 것인지 공부를 그렇게나 악착같이 하더니 해외에 있는 회사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 가겠다고 하더군요. 엄마를 혼자 두고서 가고 싶지가 않다고 말이에요. 이혼을 해서 졸지에 혼자인 신세가 되었지만 아들아이 앞길 막는 엄마는 되고 싶지 않아서 엄마 좋은 남자친구 사귀고 연애도 할 거니 너는 네 인생 살라고 쫓아내듯 해외로 내보냈습니다. 저 잘한 거 맞죠? 언제 다시 저한테 좋은 인연이 찾아올지는 모르겠다만 혹시 좋은 인연이 오지 않더라도 저는 우리 아들이 저를 챙기느라 힘들어하지 않게 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아들이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면 아들네 집에서 가장 먼 곳에 살 겁니다. 우리 아들이 저를 마음에 걸려서 자기 와이프한테 충실히 못하는 꼴은 절대 용납할 수 없으니 말이에요. 아,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들은 전남편 소식이 있었네요. 그 인간 바람을 하도 피운다는 소문이 결국 학원가 학부모들에게도 단단히 퍼져서 지금 학원에 여학생들이 아예 없답니다.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그렇게 여자의 미친놈이 운영하는 학원에 귀한 내 딸을 보내고 싶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여러분도 저와 같은 생각이겠죠? 여보, 나 정말 정신 차렸어. 당신 말대로 내가 만난 여자들, 그거 다 부질없는 거였더라. 결국에는 내 돈 보고 나한테 들러붙은 거였어. 그래도 조강지처만한 사람이 없다고 나 그렇게 아프고 사선에서 살아 돌아오고 나니까 당신 생각만 나는 거 있지? 여보, 우리 다시 합치면 나 당신한테 정말 잘할 자신 있어. 다른 여자들한테 눈길 한 번 안 주고 당신한테만 올인할 자신 있어. 그러니까 우리 다시 만나보자, 어? 여자에 미친 그 인간은 상간녀와 살다 보니 그새 질렸었나 봐요. 저한테 저렇게 몇 달을 연락해왔습니다. 그런데 웃겼던 게 뭔 줄 아세요? 그놈이 저한테 연락해오는 걸 알고는 상간녀였던 그 여자가 저한테 되려 연락을 해왔었습니다. 자기 남편이랑 연락 주고받지 말라면서 말이죠.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상황 아닌가요? 그래서 너무 귀찮아서 그 여자한테 전 남편 놈이 제게 보내온 문자 내용이며 통화 녹음한 것까지 싹 다 보내줬습니다. 그 결과는 뭐였는 줄 아세요? 그 인간 지금은 상간녀였던 그 여자와 이혼 소송 중이랍니다. 위암 발병했을 때 그 여자랑 헤어졌다고 한 것도 다 거짓이었던 거죠. 참, 3살 버른 80까지 간다고. 그 인간은 아마 숟가락 들 힘이 있다면 끊임없이 바람을 피울 거예요. 그런 어마어마한 똥차를 늦게나마 제 인생에서 걷어내버렸으니 그 선택만으로도 저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제 이야기를 적다 보니 벌써 이렇게나 떠들어댔네요. 그럼 저는 이만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귀 기울여 주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여러분의 가정에는 저와 다르게 늘 평온과 행복이 가득하길 바라며 이만 긴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